그냥 우연찮게 충치가 유발되는 음식을 내가 먹고 있을 뿐이야. 안에 잼이 들었는데 잼이 문제냐 빵이 문제냐 둘 다 문제예요. 둘 다 충치 유발해. 맛있잖아. 맛있게 먹고 입 닦으면 되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실버 버튼이 있는 남자죠. 치과의사 매직박입니다. 여러분, 제가 방송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뭐 먹으려고 하는데 충치가 생길까요? 콜라 마실 건데 이 닦아야 될까요? 그런 질문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충치와 관련된 퀴즈를 한번 푼 적이 있는데 젤리도 높긴 한데 포도주스. 모를 수도 있지. 저도 제법 틀리더라고요. 어떤 게 더 충치를 많이 일으킬까, 어떤 음식이,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 충치를 좀 더 잘 유발하는 음식과 비교적 안전한 음식, 이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여러분이 이런 지식을 좀 가지고 뭔가 식사를 하시거나 할 때 좀 더 신경 쓰신다면 여러분의 구강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출발! 자, 여러분, 그러면 충치는 뭐냐? 충치, 벌레, 치아, 충치! 치아에 벌레가 먹는 걸 충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벌레가 먹었다기보다는 치아가 세균에 의해서 파괴되었다. 파괴되면서 색상이 좀 까맣게 보이니까 이제 옛날 분들이 이렇게 보시고는 치아에 벌레가 먹은 것 같다 해서 벌레, 충치라고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 근데 원래 이 충치는요, 구강 내에 있는 S 뮤탄스라는 균이 있어요. 스트랩토코커스 뮤턴스라는 균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충치를 유발하는 균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연쇄상 구균인데, 연쇄상이라는 거는 이게 체인 모양이고 구균은 하나하나가 동글동글하게 생겼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갖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어. 이 S뮤턴스 균이 치아나 치아 주변에 있는 당분을 원료로 해서 활동을 하면 당분을 먹고 똥을 싸. 그런데 그 똥이 산이에요. 마운틴이 아니고 애시드입니다. 이 세균이 만들어낸 그런 산에 의해서 이 치아의 표면이 탈회된다, 부식된다, 상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어느 정도 치아를 망가뜨린 다음에 그 안에 또 음식물이 끼겠죠? 그러면 그 안에 당분이 많겠죠? 그러면 그 안에서 또 충치균이 또 활동을 해. 그러면 점점 깊어질 수 있겠죠. 계속 애시드, 산을 만들어내면서 치아를 부식시키는 거, 그거를 충치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입안에 벌레가 살고 이런 게 아니라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세균 때문에 충치가 생기는 거면 균치라고 해야지 왜 충치라고 하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저는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도 몰라요 라고.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붙였어? 자, 그러면은 이 충치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충치균을 없애면 되겠죠. 그죠? 근데 이미 구강 내에 굉장히 많은 숫자의 세균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모든 세균을 없애는 건 불가능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세균의 연료 공급을 끊어야 되겠지. 보급로를 차단해야 될 거 아니야. 보급로를 차단하라! 보급로를 차단해야 더 이상 이 세균들이 산을 만들어내지 않는다? 그러면 충치가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충치를 유발할 수 있는, 세균들이 좋아할 만한 이런 음식물들을 저희가 적절히 덜 먹거나 조절을 하면 충치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게 오늘 영상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제 치과의사협회에서 발표한 적이 있어요. 충치 유발 음식의 순위나 충치 유발 음식에 대해서 알려준 적이 있는데 제가 그거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충치 유발 지수란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287가지 음식에 포함된 당 성분의 함량과 치아에 달라붙는 정도를 측정해서 충치를 발생시킬 수 있는 빈도를 숫자로 표현해서 나타난 지표를 충치 유발 지수라고 한다. 이 충치라는 게 아까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S뮤턴스균이 당분을 원료로 해서 충치를 유발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치아에 오래 붙어 있을수록, 왜냐면 뭐 충치가 저쪽 가서 먹고 똥은 여기 와서 싸고 이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먹은 자리에서 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치아에 음식물, 당분이 붙어 있으면 거기에 있는 세균들이 먹고 싸면 그 똥이 치아에 또 묻겠죠? 그러면 치아가 이제 손상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치아에 이런 당분이나 이런 음식물이 오래 붙어 있을수록 충치 유발이 잘 된다. 왜냐면 세균은 당을 먹고 활동을 하는 거니까. 당분이 높을수록 치아에 붙는 정도가 끈적끈적할수록 충치 유발이 잘 된다. 이런 거를 이제 숫자로 표현한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숫자로 딱 순위 매기고 이러는 걸 좋아하잖아. 한번 볼게요. 대한치과의사협회. 회비도 안 내면서 왜 베껴요? 라고 연락을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고소하지 마잉. 네, 그래서 이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그 오른쪽 아래 보시면 젤리가 1등이에요. 충치 유발 지수 48.
젤리가 잘 늘러붙고 당분이 많으니까. 그리고 캐러멜이 38, 딸기잼 31, 비스켓이나 과자 27. 아까 제가 먹었던 크루아상도 뭐 요 근처에 있겠지. 잼이 포함된 크루아상 맛있었는데 30 정도 됐겠네요. 충치 유발이 덜 되는 음식들 보면은 마가린, 버터, 동태찌개, 소고기찌개, 어묵, 김치, 고사리 뭐 요런 섬유질 음식들, 그러니까 치아에 들러붙지 않는 음식들은 유발 지수가 낮다. 그리고 그 성분이 탄수화물이라기보다는 다른 것들은 충치 유발이 덜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유발 지수가 낮다고 해서 뭐 충치를 막아준다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그냥 충치가 그걸 먹어도 덜 생긴다 이런 것이지, 이게 무슨 뭐 충치 예방 이런 게 아니야. 그래서 뭐 동태찌개로 가글 하면 되나요? 그런 뜻이 아니라고. 아 이거 동태찌개로 왜 가글을 해? 가글자가 많이 나와 있는데. 충치 유발 음식 먹고 김치로 헹구면 되나요? 이런 게 아니라고. 똑같이 먹었다고 가정할 때 얘는 많이 생기고 얘는 덜 생기고 이 상대적인 숫자로 순위를 매기기 위해서 표현한 거지, 이걸 김치로 문지른다고 충치가 안 생긴다? 소고기찌개로 가글을 뭐 마가린으로 칫솔질하면 되나요? 이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마가린으로 이거 칫솔질하면 안 돼. 오늘부터 조심하세요. 그리고 콜라 이런 거는 생각보다 덜하다 이런 게 있는데, 이 치아의 윗면에 보면 이렇게 막 지도처럼 그림이 그려져 있죠. 그루브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곳에서 충치가 제일 먼저 생깁니다. 골짜기 같은 곳이 있어요. 거기에 음식물이 끼어서 남아있는 곳에서 충치가 먼저 시작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데 끼기에 젤리나 캐러멜, 뭐 과자 이런 게 끼기 쉽다는 거지. 거기에 껴있어. 칫솔질로 털어낸다고 해도 그 안에 골짜기 깊은 곳까지 흡연내지 못한다면 충치가 생길 수 있다. 콜라 같은 거는 이제 좀 넘어가는 액체류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있는 거고요. 그래서 칫솔질을 할 때 저런 충치 유발 지수가 높은 초콜릿 이상 이런 끈적한 음식들을 먹으면 꼭 치아에 씹는 면, 교환면도 열심히 청소를 하고, 치아 사이면 이런 곳에 붙어있는 음식물 찌꺼기들도 잘 털어내야 충치가 안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아니 나는 알약처럼 물 마시고 젤리를 입에 넣고 이렇게 씹지 않는다. 알약식으로 복용을 해도 충치가 생기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안 씹고 삼킨다. 자기는 카라멜도 이렇게 알약처럼 먹는다는 거야. 충치가 안 생겨 그거는. 그럼 특수한 경우는, 왜냐면 이게 젤리나 캐러멜을 치아로 씹어서 이 치아에 붙어있는 이런 치아의 그루브들에 끼어있는 그런 당분들이 남아있다가 세균이 활동을 하면은 충치가 생기는 건데, 알약처럼 젤리를 먹는다? 안 생깁니다. 그래서 젤리를 그렇게 좀 비타민처럼 복용하시는 분들은 괜찮다, 이런 말씀 제가 확실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신 날과 안 드신 날의 차이를 한번. 그래서 이제 치과 의사들 사이에서 이런 캠페인을 벌이자. 젤리를 씹지 말자. 젤리를 씹지 말자. 노씹 젤리. 이런 캠페인. 치아 건강을 위해서 이런 노씹 젤리 캠페인 권장할 만합니다. 저 매직박은 노씹 젤리 캠페인에 동참하도록. 제가 뭐 이제 농담으로 젤리를 씹지 말고 삼켜라 이런 말을 했는데,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목에 걸리면 숨을 못 쉬어가지고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말은 그냥 유머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씹어서 드시고 열심히 청소하셔야 된다. 그리고 충치는 한번 생기면 없어지진 않아요. 왜냐면 치아가 뭐 머리카락이나 솜털처럼 재생되는 조직이 아니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 충치가 한번 생기면 거기다 치약을 끼워 놓으면은 충치가 없어지나요? 뭐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안 없어집니다. 그래서 충치는 예방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충치 유발 지수가 높은 음식들을 우리가 알고 덜 먹고, 또는 먹게 된다면 빨리 청소를 하고, 이런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이 충치가 유전적인 영향도 있냐, 이런 질문도 제가 좀 받는 편인데요. 충치도 유전적인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왜냐면은 치아의 최외곽층이 에나멜이라고 하는 가장 단단한 층인데, 그 층이 좀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약간 그 질환으로 아멜로제네시스 임퍼펙타, 범랑질 형성 부전증이라고 해서 뭐 그런 게 있어요. 전문 용어야. 최외곽의 범랑질층이 덜 만들어지면 아무래도 좀 충치에 취약할 수 있다. 그래서 유전적으로 좀 충치에 대한 영향이 좀 있을 수 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치과의사협회에서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충치 때문에 통증이 느껴지면 이미 충치가 신경에 가깝게 퍼져버린 거죠. 그러면 신경치료하고 씌우는 그런 수단으로 치료를 해야 돼요. 비용도 꽤 많이 들고, 그 후에는 발치를 해서 임플란트를 하거나 이렇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음식들을 드셨다면 평소에 꾸준한 양치질을 하는 그런 생활 습관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치아에 충치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치과의사 매직박이었습니다. 한화이글스의 치아 만모 유발 지수는 어떻게 되나요? 모르겠어요. 저거 한화액이 못 가. 이거 되게 진지한 거야 지금. 이거 치과의사 매직박 채널 진지한 지금 정보성 영상인데 이거를 다라이부터 안 진지하다고.
콜라로 각을 진지하게 하지 마세요.